다른 노래에 느껴지지 않는 강력한 이끌림,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을 뭔가 말로 설명하자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도대체 왜 소리에는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그게 소리에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건지. 여러분들 혹시 우리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소리가 너무 강력해서 흡입력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거나, 지금 제 채널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 소리의 어떤 강력한 매력을 한 번쯤은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소리는 어떤 다른 타 보컬 장르에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노래에 느껴지지 않는 강력한 이끌림,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을 뭔가 말로 설명하자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뭔가 그 이끌리는 마력과 같은 그 흡입력, 호소력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왜 소리에는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그게 소리에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건지,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공자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하면서 소리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죠. 그거를 이제 매진을 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이 영역에 무관한 외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우리 소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파워풀한 어떤 느낌이 어디 소리에도 없는 그 독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게 나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마도 이것 때문에 우리 소리가 다른 소리에는 없는 그런 강력한 느낌이 나는 거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모든 음악의 시작에는 종교가 있는 것 아세요? 우리 음악을 얘기를 하기 전에 서양 음악을 얘기를 하면은 먼저 서양 음악의 출발은 종교 음악이거든요. 서양 음악은 그 가톨릭이 근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종교 의식에서부터 시작된 음악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춤을 추고 노래를 듣고 음악을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 우리 인간을 위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는 우리 인간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인류들에게는 음악과 춤 이런 예술이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시절에는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은 시대였고, 모든 것들의 흐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이 변화하는 까닭, 이를테면은 대기월식이 일어나는 까닭, 이런 것에 과학의 자연 법칙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절대자의 영역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대한 초자연적인 힘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이 관장하지 않는 신이 관장하는 것이고, 신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 미물이고 나약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인간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초자연적인 힘을 돌게 하는, 그것을 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걸 관장하는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서 우리 인간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냈던 의식이 있죠. 의식을 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물 같은 것들이 노래이고 음악이고 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을 위한 어떤 제사의 의식이라고 보는 게 예술의 출발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서양 음악의 근간은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기반을 해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샤먼,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무속신앙이 기반이었습니다. 무당을 기반으로 한 토속신앙, 그 무속이 우리 한국 음악의 기본 베이스였어요. 근데 이 판소리는 또 어디서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그 판소리의 기원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판소리는 사실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어 라고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추측을 하는 기원설들만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판소리 기원설에 대략적으로 한 6가지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유력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서사무가 기원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사무가, 무당이 구슬할 때 무가, 무속에서 하는 노래를 무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사무가, 그럼 이야기가 있는 무속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서사무가는 신화를 다룬 이야기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판소리가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설이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무당이 그 신의 이야기, 신화를 노래로도 하고 이야기로도 하고 쭉 풀어나가는 방식이 판소리와 무척 흡사하다. 판소리가 그래서 서사무가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기원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굿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무속을 소재로 한 영화들 보면 최근에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도 보면은 파묘라는 영화도 있고 곡성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런 영화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굿은 보지 못해도 그 영화만 보면은 그 굿판에서 풍겨져 오는 느낌과 이미지 그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지 않아요? 굉장히 주술적이고 뭔가 눈을 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력과 같은 그 주술적인 굉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굿판이고 또 무당이고 또 무당이 행하는 다양한 말과 이야기, 음악들이 그런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혹은 거기서부터 나왔다 라고 보는 판소리는 당연히 그렇게 강력하고 흡입력 있는 에너지를 가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러분들 단지 이 서사무가뿐만 아니라 이 무당이 굿에서 연행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굿판에서 실제로 무당의 모습을 보면은 판소리 기원설이 뭔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 저래서 판소리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소리꾼이 춘향가라든지 심청가라든지 작품을 소화를 할 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소화해내잖아요. 춘향가를 부른다고 하면은 춘향이 됐다가 이몽룡 됐다가 월매도 했다가 방자도 했다가 그런 순식간에 그 인물의 역할을 모두 분해서 방자였다가 순식간에 이몽룡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인물을 순식간에 내가 그 인물이 되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당도 마찬가지로 굿을 할 때 빙의를 한다고 하죠. 조상님이 실제로 내려와서 내 몸에 빙의가 되어서 마치 내가 그 돌아가신 조상님, 돌아가신 고모나 아니면 할머니가 돼서 살아생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 무당의 몸에 대신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살아생전에 포도를 좋아했니? 내가 너가 포도를 좋아해서 그 시장에서 포도를 사가지고 오곤 했는데 기억나니? 막 그러면은 그 내담자가 진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무당이 실제 그 고모나 할머니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되는 거죠, 진짜. 근데 그 인물이 되는 거는 성별이 무관해요. 내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돌아가신 성별에 상관없는 모든 인물들이 자기한테 빙의가 돼가지고 그 인물이 되는 거 그것을 모두 누가 소화를 해요? 무당 한 사람이 다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캐릭터를 한 사람이 다 소화하는 것들도 보면은 아 저거 되게 판소리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거 보면서도 했고요. 또 여러분들 단지 그 무당이 그 캐릭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이끌고 가는 수령이기도 하면서도 집안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집안의 사연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들을 굿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힌 한 어디서부터 집안이 꼬였는지 그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야기의 해결사이자 그 집안의 이야기의 스토리텔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물에 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끌고 와야 돼요. 또 이 집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막혀있는지 누가 그렇게 한이 많으신지 불러일으켜 와가지고 그 인물이 돼서 그 이야기를 하게 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한이 많으셨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오늘 판을 벌려놓았으니 잘 먹고 생전에 못해보신 맛있는 음식 옷들 잔뜩 풀어놨으니 여기서 마음껏 즐기고 가시오 해서 빙의가 돼서 먹고 입게 해주고요. 그 영혼을 달래서 잘 보내주는 이렇게 해결사의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판소리 창자 역시도 인물들이 각각이 되어서 그 인물을 연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의 스토리텔러로서 그걸 쭉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나레이션으로서의 역할,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판소리꾼이 모두 다 하는 것이 굿을 이끌고 가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무당만이 볼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 무당만이 볼 수 있는 어떤 화면에 의해서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그것이 오직 무당 한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와 연극
음악과 노래, 춤 같은 것들이 모든 것을 쭉 이어져 가거든요. 굿에서 볼 수 있는 그 무당의 모습이 마치 판소리꾼이 혼자서 이야기를 쭉 끌고 가고, 그리고 모든 등장인물들을 다 소화해내고, 이런 것들과 무척 흡사하다라는 느낌을 굿을 실제로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소리는 아마도 그런 우리 민족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토속신앙, 요것은 지금 내가 기독교를 믿거나 카톨릭을 믿거나 이런 거랑은 별개로 우리 토속신앙은 옛날부터 쭉 존재해오던 우리 문화의 일부였고요. 우리 삶에 우리 집안이 왜 안 풀리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살기가 힘든지, 이럴 때마다 우리는 굿을 하면서 돌아가신 사람들도 위로해주시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우리 살고 있는 우리네 사람들 살아보자, 이런 형식으로 애환을 달래던 우리 문화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 강인하고 한도 많고 굴곡져 있지만 굉장히 끊어질 줄 모르는 강력한 어떤 민족의 애환, 삶을 향한 어떤 굴곡지고 강인한 어떤 느낌이요, 이 토속신앙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 이것으로부터 기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판소리 마찬가지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속신앙을 과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의 시대에서 봤을 때는 이 토속신앙이 단지 미신으로 치부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절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이 무속신앙은 우리 민족과 함께 오면서 우리 문화의 일부로 자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를 해주고 또 함께 잘 살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토속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속신앙으로부터 비롯된 문화예술들이 정말 많아요. 판소리도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무용에서도 보면은 살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토속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무속에서부터 비롯된 우리 문화예술이 상당히 많은데 판소리도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 민족의 한 모습으로서, 우리 문화의 한 모습으로서 존재하게 됐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흡입력, 한 번 귀로 스쳐들었을 뿐인데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어떤 흡입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한 모습이고 매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어디 나라에서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한 것이고, 한국 고유의 그 매력이 무속신앙에도 잘 드러나 있고 판소리에도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 있어서, 그 어떤 문화예술의 보컬에는 드러나지 않는 판소리만의 독보적인 매력이 그 강력한 흡입력으로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판소리가 현재까지도 주류 문화가 아닌 비주류 문화 인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실 문화가 점점 다양성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문화는 주류와 비주류를 나눈 것이 이제는 무의미해지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판소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이고 강력한 어떤 호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그 소리는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판소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저도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부터 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 판소리의 매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제 컨텐츠를 통해서 그런 판소리의 매력들을 조금씩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